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러 닥터 이윤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법 공짜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공짜 좋아하는 사람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건강지킴이 장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비싼 돈 들여가며 좋은 식품 다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요? 건강은 돈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저 좀 보세요. 매주 유아러 닥터 보면서 공짜로 건강 정보 다 얻어가니까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딱 메모, 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채널 고정하세요. 네, 공짜 건강 노하우 오늘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유아러 닥터를 방문해주신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이미석 테마피부과의 이미석 원장님, 그리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단순한 피부질환부터 암과 같은 중증 질환까지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 하지만 각종 질병에 노출된 현대인의 면역력은 날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만병을 피할 수 있는 비밀, 면역력.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 생명력의 척도,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히포크라테스는 면역력은 최고의 의사이며 치료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면역력은 우리 건강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원 씨는 면역력에 문제 없으신가요? 그럼요. 저야 뭐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웃고 그렇게 지내서 면역력 저하 따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무리해서인지 피곤해서인지 자고 나면 눈에 다래끼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가요? 네, 물론 이제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생길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눈꺼풀에 있는 그 분비샘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균이 감염이 돼서요. 급성으로 화농성 치는 게 이제 따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면역력은 이렇게 피부 질환으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면역력이란 무엇인지, 면역력과 피부 질환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미석 원장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면역력과 피부 질환의 관계를 밝힌다.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 면역 반응이란 그 다양한 체액선 인자들과 또 세포들로 구성된 그 면역계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유해한 내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개체를 방어하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생명 현상을 의미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박테리아, 진균, 기생충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막연히 하나의 물리학적 장벽으로만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상주하는 다양한 면역세포와 함께 면역학적 매개 물질 분비 등을 통해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면역계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데요. 먼저 면역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의 경우 체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포 면역이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세포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 활성화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면역 이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토피 피부염, 또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이 습진 질환이나 또 두드러기, 또 맥관 부종이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자기 인식 기전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홍반 루푸스, 백반증, 원형 탈모증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반증의 경우에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 대한 자가 항체로 체내에 발생해서 검게 만들어주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아토피 피부염이 실은 면역 이상으로 오는 질환이라는 것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 하면 정말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면역 체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면 저절로 낫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면역을 체계를 정상화시킨다고 아토피가 그냥 싹 사라지진 않죠. 그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토피를 치료할 때는 뭐 외부 인자도 없애주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약물 치료도 하고 그 중에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을 쓴다거나 또 뭐 인터페론 같은 그 면역에 관여하는 약물을 써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면역이 좋아지면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토피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대상포진이 와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반대로 저도 젊은 나이였을 때 군대 있을 때 대상포진이 와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대상포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대상포진이 생기면 나중에 후유증이 문제예요. 그 신경절을 따라서 이 그 균이 바이러스가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신경 염증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 푹 주무시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좋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대상포진은 맨 처음부터 아픈 경우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픈 게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좀 의심이 되면 일단은 72시간 내에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균을 더 증식하거나 신경을 침범하는 걸 억제시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프다, 결리다. 근데 약간 뭐 물집이 생길 것 같고 약간 붉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일단 대상포진 의심하시고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 신경통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데 생기면 뭐 디스크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어느 부위가 보통 한쪽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목욕할 때 참 신경이 쓰일 텐데요. 네. 올바른 목욕 방법이 있을까요? 목욕은 너무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 또 다른 나라 터키인가 어디 두 나라만 그렇게 때를 민대요. 근데 때를 밀게 되면 우리 그 정상적인 각질층이 파괴가 되면 피부를 머금고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각질층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할 때는 절대 때 미리를 써서 쓰면 안 되고요. 가볍게 샤워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가 항상 그 좀 뽀송뽀송하려면 수분을 많이 공급해야 되고 특히나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수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습제를 3분 이내에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시 피부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군요. 환절기에는 특별히 보습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서 또 관리한다면 더욱 좋겠죠. 우리 몸의 면역력에 특히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박경희 교수님의 닥터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죠.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경희 교수. 우리 몸의 면역계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몸을 아주 잘 방어를 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면역력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노화입니다. 일례로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고령자는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항체 생성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미세 영양소 결핍이 동반된 영양 불균형 역시 노화에 따른 면역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영양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나 장에는 면역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비타민이나 아연, 엽산, 셀레늄과 같은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면역 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런 결과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기에는 아직 향후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음식 대신에 비타민제, 유산균제나 각종 미세 영양소의 보조제를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보조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과 면역체계 증강과의 관련성은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나 암 수술을 받은 이후 그리고 영양소 흡수와 관련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 영양소 결핍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제를 섭취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있거나 별거 혹은 이혼한 사람들 또는 큰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이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운동, 수면, 예방접종,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면역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기존의 몸의 상주에서 아무런 이상을 일으키지 않던 것들조차 몸을 오히려 공격하게끔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의 방어력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면역 체계를 제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미리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하기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각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체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항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면역 상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시행되었던 혈액 속의 어떤 특정 세포의 숫자를 측정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포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을 측정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런 방법들은 그 어떤 수치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각종 특정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대신 우리가 각종 만성질환이라던가 암이라던가 이런 질병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데는 각종 스트레스라던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질병과 관련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면역 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교수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배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뭐 내복을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체온과 면역 상태 그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성이 밝혀진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되기에는 조금 증거가 부족한 것이고요. 정상 체온 범위 안에서 체온이 어느 정도 높으면 훨씬 더 좋다, 아니면 더 낮으면 안 좋다,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지면 체력이 증강이 됩니다.
근데 체력이 증강이 되는 만큼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우리가 발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위도 적게 탈 수 있고 더위에도 땀을 잘 흘려서 더위에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오히려 근육량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평소에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소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잘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세 영양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 식사에서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특히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수면 박탈이 스트레스, 각종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라던가 우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말도 있지만 금차는 여인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젠 귀하디 귀한 금을 피부에도 바르는 시대. 또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된다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금박의 달인까지. 절대 불변의 가치, 놀라운 금의 세계를 지금 함께 만나보자. 라이프 앤 조이, 금 나와라 뚝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현지에 직접 가야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맛이 있다. 바로 수학의 달인이 만든 최고의 밥상. 수십 년 노하우로 채취하고 남다른 손맛으로 그 맛을 배가 되게 하니 기대하시라. 자연의 맛이 그대로 담겼다. 그리고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어우 미스 코리아 수학의 달인. (12시가) 되면은 야식이 땡기네. 바로 라면. 밤에 먹으면 살찌는데 모르겠다. 먹자 먹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좋아. 맛있어. 이렇게 야식에 라면을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네. 내가 언제 잠들었지? 얼굴 왜 이래? 팅팅 부었잖아. 오늘 촬영 가야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밤에는 근육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들이 낮보다 더 배출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고 얼굴이 붓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얼음 주머니를 얼굴에 댄다거나 차갑게 적신 티백을 얼굴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노폐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귀인데요. 이 귀 부분을 자극해주면 얼굴에 붓기가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당겨준다거나 귀 부분을 문지른다거나
귓볼을 당겨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림프절이 자극이 돼서 붓기가 훨씬 잘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얼굴이 붓지 않는 생활 습관은? 짜게 먹지 않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야식이나 과도한 수분 섭취 금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스트레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해 얼굴 붓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나 저 창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 닥터룸 의뢰인은요, 술과 담배 그리고 믹스 커피를 즐겨하는 30대 남성분입니다. 김범중 씨 나와주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닥터룸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의뢰차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너무 마르셨어요. 몸이 말라도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실례지만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181cm에 65kg 정도 나갑니다. 정말 살을 더 찌우셔도 건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살을 찌워야겠다라는 결심은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또 밥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랬는데 체질적으로 좀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범중 의뢰인은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른 아침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서는 김범중 의뢰인. 15년간 키우고 있는 말티즈 루키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데 강아지 산책을 혹시 매일 시키시는 편이세요? 네,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시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여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 넘어 산책을 시키기도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그.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한 반갑에서 한갑 사이 정도 핍니다. 집에서는 안 피고요. 주로 이제 바깥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피는 흡연구역에서 핍니다. 최근 대상포진에 걸려 몸도 마음도 괴로운 의뢰인. 면역력이 약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몸을 쓰다는 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좀 편안히 놔두라고 몸을. 그래서 그게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체력 때문에 요즘은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무더운 날씨 걸음을 재촉하는 그.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데. 네. 다 커피예요? 네, 다 커피예요. 커피를 제가 좋아했어요. 하루에 많이 마실 때는 거의 20잔 정도 마십니다.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 하지만 그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는 여드름. 청소년 때는 주로 많이 났는데 성인 이후로는 이제 간간히 한두 개씩 이게 나더라고요. 났다가 또 피부과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한두 개씩 이렇게 나곤 하거든요. 네.
건강이 염려되지만 건강관리는 소홀해 보이는 김범중 의뢰인. 과연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김범중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데, 아니, 강아지 관리를 본인 관리보다 잘하신다고요? 네,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키운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거의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강아지 아플 때 먼저 병원에 가고 거의 뭐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술, 담배, 커피, 나쁜 거는 죄다 이렇게 다 하고 계세요. 특히나 커피를 하루 20잔이나 드시고요. 아니,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 커피의 그 달달한 맛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는 카페인의 카자만 들어도 아주 심장이 구강구강 뛰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입에도 안 대는데 참 특이한 체질이시네요. 아니, 저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커피는 뭐 기호식품이기도 하고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는 것은 사실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드시냐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믹스커피를 드신다 그랬잖아요. 믹스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당 약 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있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약 6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기준량이 400mg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믹스커피를 20개 정도 드시면 그 기준량을 훨씬 넘어서게 되고요.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콩팥이라던가 심장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무리가 갈 수 있고 골다공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믹스커피는 줄이시는 게 건강에 이로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술과 담배는 얼마나 하시나요? 제가 그 20대 때는 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병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반갑에서 한 갑 사이 정도 핍니다. 네. 그래도 이거 건강신호등에 빨간불이 그냥 따놓은 당상일 텐데 정말 걱정이에요, 저희는요.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나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가지고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그렇군요. 네. 과연 지켜볼 텐데요. 그나저나 정작 김범중 의뢰인의 고민은 여드름과 대상포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석 원장님,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성인 25세 이상 생기는 걸 이제 여드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원인이 많죠. 이제 보통 청소년 때 생기면 그 유전적인 또 가족력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영향 때문에 생기는데 성인이 돼서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요즘 그 약물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그 많이 복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분처럼 그 커피 거기에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단 거 재밌게 얘기하면 데인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드시면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 김범준 씨는 지금 그 먹는 게 여드름을 더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커피를 드시는 게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범중 의뢰인의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미리 건강검진을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김범중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의 평소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문진을 시작으로 CT 촬영,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외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비대증 소견, 담낭의 용종 발견, 항체 검사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의 항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어서 사춘기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는 피부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과연 김범중 의뢰인의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김범중 의뢰인의 건강검진 결과 보셨는데요. 가벼운 전립선 비대 증상은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담낭에 용종이 발견이 됐는데 1년 후에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결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담배를 이제 서서히 멀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중 의뢰인의 고민인 피부과 소견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봐주시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네. 여드름이 계속 나기 시작했는데 네. 성인 돼서도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체질상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요. 이제 그 피지 분비를 일으키는 게 우리 호르몬 영향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춘기 때 호르몬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모공을 막는 뭐 각질 같은 것들이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좀 체질적으로 그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보시면 부모님 중에 아마 여드름이 좀 낮던 분들이 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 네, 어머님이 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전적인 소인도 있죠. 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상포진이 걸려서 되게 통증이 아팠거든요. 그 원인과 그 치유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대상포진은 일단 면역이 떨어지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인데 재밌는 게 이게 수두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네.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피곤할 때 확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발현되는 게 어떻게 발현되냐면 신경을 따라서 발현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반쪽으로 나누게 되면 한쪽만 생겨요. 그리고 띠 모양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띠 대자를 써서 모양의 포진,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대상포진에 좀 안 걸리려면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면역 증강시키기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네. 또 남자 직장인 경우는 또 술 많이 마시고 과음하고 이러죠.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면 네. 일단 대상포진은 예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단 걸리고 나면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왜냐하면 그 쉬는 강도에 따라서 나중에 후유증이 결정이 돼요. 잘못 쉬게 되면 나중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굉장히 통증 때문에 막 우울증도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네네.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이 걸렸을 때. 그런데 일단 그런 후유증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잘 쉬고 잘 먹고 그런 것들이 면역을 증강시켜서 빨리 치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발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재발이 됐다는 보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렸다고 나중에 안 걸리겠지 하고 막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되고 일단 걸렸으면 일단 본인이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좀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좋죠. 좀 쉬고. 예. 근데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가 있나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 이제 굉장히 많죠. 네네.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도 있고 또 탄수화물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방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때 중요한 건 그 항산화 식품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산화물질이 생기면 피부도 노화도 되지만 우리 병의 그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물질을 없앨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많이 든 과일,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네. 또 녹차 같은 거 먹어도 그 안에 그런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는 사실 이 기름진 거 먹는다고 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혈액 순환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무 기름진 건 좀 제한을 하고 좀 고기로 순 단백질로 이런 것들을 먹으면 피부로 봐서는 단백질이 이 피부 콜라겐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식들을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의 처방은 대상포진 후유증이 심할 수 있으니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킬 것.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잘 먹고 잘 쉬고 과음을 피할 것.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것. 특히 과일과 채소, 녹차 등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할 것.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이렇게 화장실로 가거든요. 네. 왜 그런지 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 활동이 활발한데 좀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장 운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활발하게 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들이 지금 좀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장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피를 많이, 그러니까 대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이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음식이 오래 머물렀다가 이제 지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음식보다는 해가 되는 카페인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유산균이 많은 이제 유산균 제제 같은 것들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게 뭐 건강상에 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게. 네, 사실 뭐 강아지 같은 경우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들은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그런 교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담배도 피우시고 네. 그리고 이제 동물에서 털이 날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미 흡연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이런 호흡기 점막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일종의 미세먼지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의 털이 호흡기를 자극하게 되면 이제 그런 뭐 기침이라던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죠.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경희 교수의 처방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카페인 섭취를 줄일 것,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유산균 제제를 섭취할 것, 애완동물의 털은 흡연으로 예민해진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금연할 것. 이제 선생님들이 김범중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실 텐데요. 건강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김범중 의뢰인,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는데 어떤 불이 밝혀질까요? 제 마음은 초록불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근데 제 건강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네, 초록불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빨간불을 예상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김범중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커피의 그 달달한 맛 때문에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콩팥이라던가 심장, 골다공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한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대상포진은 일단 면역이 떨어지면 생겨요. 담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반갑에서 한갑 사이. A형과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 톡톡,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피한 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신호 등을 밝혀주세요. 네, 두 분께서 다 빨간 불을 눌러주셨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애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찹찹하네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종 소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이미석 원장님, 빨간 불을 눌러주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술, 담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세요. 이런 걸 하면 전체적인 면역도 떨어지지만 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술 같은 거 먹으면 지금 여드름이 심한 상태에서 술 드시게 되면 염증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건강이 안 좋은 거고요. 특히나 지금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이거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대상포진 걸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태가 지금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불을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움푹 패인 우리 의뢰인의 피부, 이 여드름 피부에서 화사한 도자기 피부 바뀔 수 있는 관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그 여드름 하면 그 여드름 물질이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막 짜죠, 손으로. 근데 절대 짜면 안 되는 이유, 손에 있는 균이 들어가면 더 염증이 심해지고요. 짜면 그 안에 면포라는 여드름 물질이 완전히 배출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지금 보면 여드름 흉터, 패인, 그 분화구 같은 흉터가 되게 많죠.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집에서 짜면 안 되고, 그리고 세안하는 거 좋아요. 청결하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빡빡 문지른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각질이 모공을 막게 돼요. 각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심해지죠. 여드름 환자라고 해서 다 피지분비가 많은 게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빡 문지르는 거 안 좋고, 또 여드름 났을 때 그 여드름 화장품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있어요. 전용 화장품. 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피부에서 여드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도 여드름이 날 수 있는데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약재를 그냥 쓰게 되면 이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해 주는 게 좋고요. 일단 그래도 여드름이 난다면 일단 피부과 가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 피부 치료하면 잘 재발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 피지선을 파괴하는 그런 조금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일단 흉터가 생기고 나면 흉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흉터 생기기 전에 여드름을 조금 예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박경희 교수님께서도 빨간불을 눌러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밝혀주셨나요? 네, 우선 의뢰인께서 A형과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역시 흡연이라던가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은,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결과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갑상선에 0.6cm 정도 되는 일종의 결절, 그러니까 소위 혹이라고 하죠. 그런 혹이 발견이 됐고요. 그 목에 있는 임파절도 약간 커져 있는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양성 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포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걸 알겠지만 혹이 있고 임파절이 커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암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건강상의 적신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하루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박경희 교수님, 그런데 지금 가족력이 없으신데 갑상선 결절이 왜 생긴 걸까요? 사실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액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혹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 이후에도 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유전자의 변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체중을 늘려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체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래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나는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고 매일 잠만 자고 운동도 하지 않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를 떠나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결국 몸의 면역 상태를 좋아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건강상의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영양소 균형을 잘 맞춰서 그런 골고루 음식을 채소 같은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검진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상이 없이도 지금 같은 경우 병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항상 건강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석 원장님, 그럼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로 면역력이 높아지면 여드름도 더 이상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면 아까 같은 그 대상포진 같은 그런 질환은 좀 걸리지 않겠죠. 일단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그래서 면역력 증강시키기 위해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산화 식품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 산화 물질이 피부 노화도 일으키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산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그 남성분들 보면 여드름 나면 그 유화 애들 로션을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 피부가 예민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유화 그 크림이나 로션에는 굉장히 유분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그 지성인 사람이 그걸 바르면 그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고를 때도 자극이 되는 거 고르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유분이 많다거나 이런 것 너무 과다하게 영양이 공급돼도 또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고르는 것도 남성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의뢰인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 갑상선 결절이 암일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사실에 참 유감입니다. 아니 정말 전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평소에 의뢰인이 술, 담배, 커피를 많이 하시니까 이걸 줄이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히 선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제가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커피 믹스 하루에 3잔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선서가 생활 속에서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신다면 저희 유아로 닥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사이언스 유아로 닥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올려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